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에서 토허제를 해제한 지 35일 만인데요. 갭 투자를 막았던 봉인이 풀리자마자 서울 집값이 빠르게 오른 탓입니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하고 필요시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일대 아파트 2,200여 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9월 30일까지 6개월이지만 필요시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는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에 오히려 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극약 처방을 내놓은 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등 인근 지역까지 토어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의 추가 지정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현재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제한과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도 주문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기존 100%에서 90%로 인하하는 시점을 7월에서 5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에 대해서도 기획조사와 자금 출처 조사를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30초 만에 속보 자막이 붙여진 감쪽 같은 기사를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제작 사이트까지 나왔는데요. 진위를 판별하기 더욱 어려워진 가짜뉴스는 SNS를 타고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선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오픈 채팅방을 달군 한 기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17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발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사의 형식은 물론 첨부된 사진까지 감쪽 같지만 가짜뉴스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이런 식의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는 가짜뉴스 제작 사이트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심지어 가짜뉴스로 1,000명을 속이면 문화상품권을 준다는 광고까지 등장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 사이트에서 가짜뉴스 조심이라는 속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30초) 만에 이렇게 기사 링크가 만들어졌는데요. 일반 기사 링크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얼핏 봐서는 진위를 판별하기 쉽지 않은 데다 뉴스가 쏟아지는 탄핵 전국에서 일일이 기사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가짜뉴스는 SNS를 타고 무분별하게 확산, 유포됩니다. 입맛에 맞는 정보를 들었을 때 오히려 한 번 더 팩트체크를 해보는 그러한 습관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들, 다른 어떤 채널들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보도한 적이 있거나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를 재차 확인해보는 그런 습관을. 미디어 기술의 발달이 정치적 격변과 맞물리면서 더 큰 혼란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시할 상호관세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일부 국가가 있다며 이를 지저분한 15개국, 더티 15라고 명명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거센 압박이 가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강재은 기자입니다.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각 국가별로 관세율은 다를 것이라며 그 숫자는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에서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을 더티 15, 지저분한 15개국이라고 지칭하며 이들에 대한 관세율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더티 15에 어떤 국가가 속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이 미국이 수출하려는 식품이나 제품에 안전과 관련 없는 검사를 하는 등 중요한 비관세 장벽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무역 관행을 중단하는 국가들은 관세를 피해갈 수도 있다라며 협상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일부 교역국들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와 불공정한 관세를 크게 낮추겠다고 제안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한국을 대표적 무역 적자국으로 꼽은 만큼 우리나라에도 거센 압박이 가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나라로 한국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협정 재편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수출 통제도 예고했습니다. 중국의 첨단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향후 다른 나라들과 체결하는 무역협정에서 미국산 반도체가 중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에 대해 각국이 미국과 함께할 것인지를 판단하려는 의도라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 의대가 있는 전국의 40개 대학 총장들이 미복귀 의대생들에게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 제출된 휴학계를 오는 21일까지 모두 반려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일부 대학들은 대규모 재적을 염두에 두고 편입학을 통해 학생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도 사실상 이를 허용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현재 제출된 휴학계는 오는 21일까지 모두 반려한다.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말아달라는 교육부의 당부에 호응한 겁니다. 총장단은 최우선은 의대 교육 정상화임을 재확인한다며 승인 사유가 아닌 휴학계는 모두 반려하고 유급, 재적 등의 학칙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대에도 엄격히 적용한다며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나 특례는 없을 것임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증원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조건으로 내건 복학생 규모에 대해선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일부 대학들은 편입을 통해 결원을 보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등록금 수입 감소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정부는 대학별 자율이라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평소에도 대학에 결혼이 나오면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을 해왔습니다. 의대가 소수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결혼이 나왔을 때 일반적인 처리 절차입니다. 복귀 마지노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와 각 대학들이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복귀 학생들에 대한 대규모 유급과 재적 조치는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 네, 내일부터 불청객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인데요.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유입돼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때 아닌 추위와 폭설을 만들어낸 북극 한기가 서서히 물러가고 있어서 앞으로는 온화한 봄바람이 불어오면서 봄 날씨를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주초에 한반도 북쪽에서 내려온 영하 40도의 북극 한기가 서서히 동쪽으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때야는 차갑고 변덕스러웠던 날씨도 서서히 누그러지겠습니다. 당분간 상대적으로 온화한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기온이 서서히 오르겠고 내일부터는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19일 오후부터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어 20일 목요일부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예년 4월 중순에 달하는 따뜻한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불청객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공기질 예측 모델을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초미세먼지가 중국 동쪽에서 한반도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초미세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봄바람을 타고 서해를 건너기 시작하겠고 당분간 유입이 계속되면서 다음 주 초까지도 공기가 탁한 지역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봄은 날씨가 온화해질 때마다 국외 미세먼지가 자주 날아들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봄철엔 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보이는 날이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